얘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푸셨을 수도 있고 못 풀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작은 의심 하나하나가 풀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게 뭐 단순히 막 3단원의 수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단원의 문제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첫 끝발이 개끝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 꽂힌 그 풀이를 끝까지 유지하려는지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얼마나 두드러지냐의 어떤 지표가 될 겁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일단 외관상은 문제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문제가 외관상은 다 그게 그겁니다. 일단 AN이 뭐예요? 등차죠. 등차.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뭐 구하시는 거야? A13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 등차에 뭐 구하는 거예요? AN? 구하는 거죠. 아까도 그리고 지금까지 다 얘기를 해드리고 앞으로도 얘기를 해드릴 거지만 등차의 일반항 구하시는 문제는 무조건 관계식이 2개 필요하니까 조건이 2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등차에 뭐가 주어져 있는 거죠? 등차에 SN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볼게요. 얘는 오늘은 처음 보는 건데 등차에서 얜 A5, A13, A9 세 개의 항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등차에서 3개 이상의 항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도 유용해요. 여러분들이 의심의 건떡지를 물고 오는 문제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무난한 것부터 한번 보시죠. 등차. 등차에 AN 구하기. 등차 수열의 AN 구하기는 아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식이 몇 개 있으면 끝나요? 2개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식 2개를 어떻게 조작할 건가, 어떻게든 계산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건가를 택하셔야 되는데 얘도 일단 요놈 정리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건데요. 뭐가 있냐면 등차에서 3개, 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의 항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예로 들면 A5, 13, 9 이 3개의 항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3개의 항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고 일반적으로인데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뭐 이용하셔야 돼요? 중항 써야 돼요. 중항.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맨 위에 주어진 조건식을 조작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등차 중항하면 이웃한 2개의 합이 가운데 있는 거에 2배다라고 오해를 하지만 그건 교과서에만 있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쓰이는 건 그거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등차 중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등차 중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매뉴얼하게 배우는 게 뭐가 있느냐, 가운데 항의 2배, 즉 n 플러스 1번째의 2배는 AN번째와 A의 n 더하기 2번째의 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교과서고 두 번째 거부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조금 많이 쓰이는데 뭐가 있냐면 2배의 AN, 얘도 결은 비슷해요. n번째의 2배는 굳이 이웃하지 않아도 A의 n 빼기 p, A의 n 더하기 p번째와 같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말씀드리면 꼭 간혹 가다가 n-p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정수면 어떡하냐라고 시비 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안 나오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무조건 자연수와 자연수 맞아요. 뭐 그런 구체적인 건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차의 중항, 마지막 성질이 뭐가 있냐면 2개의 항을 냅다 그냥 더해요. p번째와 q번째를 더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s번째와 t번째를 그냥 냅다 더해요. 그럼 얘네는 무조건 같습니다. 단 언제? 아래에 있는 숫자들끼리의 합이 같을 때. 이때 무조건 같아요. 당연하거든요. 일반항에 대입하면 당연히 같아요. 단 우리가 증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증명은 따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해. 지금 제가 수학 공부할 때 맨날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은 풀이를 개발해서 보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이런 게 밝혀져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밝혀져 있는 것들을 꺼내와서 어떻게 이 문제에 적용시킬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풀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런 도구가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고민하는 거지, 그냥 냅다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는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를 메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볼게요. 얘는 누가 되는 거야? 5와 13의 중간값, n-p와 n+p의 중앙값이 n인 것처럼 5와 13의 중간값은 등차 중앙을 이용하시면 2배의 A9가 되어버리죠. 그럼 여기서 얻게 되는 정보가 누구냐리? A9는 S빵 0이죠. 0은 다루기가 생각보다 엄청 이쁜 숫자예요. 특히나 덧셈이나 뺄셈에서. 왜냐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 볼게요. 이런 게 왜 중요하다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감이 돼야 되는데,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해했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걸 만족시켜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자, 봐요. 등차에 합이 있어요. 등차의 SM. 공식 어떻게 되죠? 항의 개수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누구로 나눠요? 2로 나눠요. 이 공식은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 공식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떤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얘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A1 더하기 AN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요? 맞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얘가 1이고 얘가 n이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n을 만족시키는 모든 조합들이 등차 중앙으로 대신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잘 봐요. 이때는 A1 더하기 AN 있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놈 대신에 AP 더하기 AQ가 가능하다. 단 당연히 뭘 만족시켜야 돼요? P 더하기 Q는 1 더하기 n과 똑같아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알고 계셔야 돼. 합공식 쓸 때 요놈을 대신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하셔야 이런 도구가 떠오르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파지직 피카츄 마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잘 봐요. 아마 시간을 들였을 때 대부분 친구들은 이걸 합공식으로 변형할 거예요. A1과 D, 얘도 A1과 D. 그래도 답은 나와요. 계속 얘기하지만 나오는 거에 만족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얘를 방금 알려드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 가능하죠? 항의 개수가 18이니까 18개, 분모가 2가 돼야 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래는 A1 더하기 A18이 와야 되거든요. A1 더하기 A18. 근데 A1과 A18을 하면 이 문제랑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올 거냐? 아니 얘가 어차피 0인데 0인 애가 등장하면 조금 계산이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A1 더하기 A18 얘와 똑같지만 A9가 등장하도록 하는 수의 조합이 누가 있죠? 1 더하기 18과 같아지게끔 수의 조합을 따면 되기 때문에 A9 더하기 A10이에요. 이해되나요? 1 더하기 18이나 9 더하기 10이나 똑같으니까. 괜춘? 근데 A9가 누구예요? 0이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얘는 A10이에요. 이해되나요? 이 풀이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A10은? 2분의 1이죠.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A2가 2분의 1이고 A9가 0인 거니까 바로 빼버리면 공차는 누구예요? D는 2분의 1이죠. 이해되나요? 근데 우리 뭐 구하시는 거야 하필? A13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A13을 구하기 위해 이미 주어진 A9로부터 공차 몇 개 더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4개 더해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A9는 0이고 공차는 2분의 1 되니까 답이 2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반항 구하기 위해 첫째 항이랑 공차를 구한 다음에 이 답을 구했잖아요. 반성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간단한 식조작에서조차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계산량이 진짜 어마무시한 문제에선 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의 건덕지가 중요하다는 게 보여야 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분명히 쉬운 문제에서도 얻어갈 게 있고 쉬운 문제에서조차 이런 생각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관점을 좀 달리 하셔야 돼. 물론 못 푸는 걸 풀게끔 하는 게 공부가 맞죠. 그건 저도 항상 지향하는 공부론이고 여러분들이 못 풀었던 걸 풀기 위해 어느 정도 자극적인 걸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려워 보이는 거. 근데 문제는 쉬운 거에서 이런 생각과 어떤 발상적인 사고가 안 되면 어려운 문제는 더더욱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젠 제가 좀 더워요. 어쨌든 알아야 돼. 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하는 공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는 공부는 나쁘지 않아. 이해하는 공부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거 이해 못하면 그냥 큐컴버예요. 식물이라고. 베지터블. 이거 누가 이해 못해. 이거 맞잖아요. 이거 등차중앙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그 와중에 2분의 1이고 빼면 공차인데 거기서 A13은 A9와의 연관성을 누가 몰라요. 내가 혼자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열려있냐 안 열려있냐의 척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돼? 되죠? 돼야 돼요. 진짜 돼야 돼.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해요. 사실 유튜브 올리려고 멋있는 척 좀 해본 건데요. 그걸 떠나서 진짜 아니에요. 멋있는 척이 아니라 그냥 멋있는 거라고 하자 우리. 저 요즘에 좀 약간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내 자존감을 좀 올릴 필요가 있어. 잠도 못 자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